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론 제2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앞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노인의 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성이 음지에 감춰져서 그 안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성매매가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어르신들 당사자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가치와 사고의 틀 안에서 드러내서 성 문화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합의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르신의 성 문화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할까요?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어르신의 성에 대한 조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진실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어르신의 성에 대해서 조사 연구되어지는 연구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자료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르신의 성 관련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제대로 된 어떠한 문제 해결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노인의 성 관련 프로그램이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그것은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자체도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 역시도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로 모든 어르신이 성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말 행위적인 어떤 성행위를 해야 만족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노인의 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하기에 앞서 아쉬움은 어르신들의 성 문화에 대한 연구가 조금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패널에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문제도 좀 삽입해서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제 영상을 이러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패널 자료에 어르신들의 성 영역에 대한 문항들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 서두가 너무 길었지만 이번 시간에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9강을 통해서 같이 학습할 내용은 노인의 성 관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노인의 성 관련 정책, 제도를 이해함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 노인의 성생활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총 8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지요. 신뢰감 형성하기. 자, 여성 노인의 성생활 증진. 우리가 앞 시간에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남성은 그런 어떤 성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잘못된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반면에 여성 어르신들은 어떤 경제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사된 내용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하면 바카스 아줌마라든지 돗자리 할머니의 전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가정 안에서도 성생활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성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감 형성하기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이해하기죠. 노인의 성은 부끄러운 것, 노인의 성은 잘못된 것,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인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남성, 여성, 노인의 성 이해하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27강이었나요? 그 남성 어르신의 특성이라든지 여성 어르신들의 잘못된 성 지식에 대한 퀴즈, OX 퀴즈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같이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생리적 성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성을 이해하고 또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집단끼리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이 어르신들이 성에 대한 착오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에서 바로 어떤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교육의 형태라든지 VTR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어르신들이 이제 성인식이 조금 달라지면 그때 같이 토론의 형태로 바꿔나가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남녀 간 신체적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성인식을 갖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남성, 여성의 고정관념을 또 인식하면서 남자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보통은 잘못된 관점,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사고는 우리가 신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부정적일 때는 고정관념이라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든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요. 정신적인 성 이해하기. 우리가 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움직여서, 그죠? 심리가 동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인 매력 찾기. 누구의 매력을 찾아야 될까요? 상대방의 매력을 찾으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상대방의 매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본인의 매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포기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포기되어지느냐? 결국은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 때 나의 사고와 나의 정신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순간 나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고는 어떻게 보면 매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당당해, 나는 아직도 괜찮아, 이러한 정신적인 성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젠더 커뮤니케이션,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 그죠? 부부간의 대화는 보통 언제부터 단절이 될까요? 모든 가정들이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하면서부터 단절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의 양육 문제에서 너무 이성 간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선배 가정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요, 그러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현재 대화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좋아지고 회복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서하기와
정서적 유대 관계 개선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금 좋아지려고 그러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냐?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용서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보다는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서 용서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서하기와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 취미 요가도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용서까지 된다 그러면,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용서까지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겠죠. 그래서 마음을 전달하고 충족감을 느끼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버지 학교라고 해서 이 성생활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보통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기능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전달하는,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따뜻한 포옹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여성 노인의 감정, 그죠? 또 상처, 이것들을 이렇게 싸매고 또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응용, 재창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년기 성교육 프로그램. 이번에는 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OT로 시작되겠죠? 마음을 열기죠. 자, 성교육이라 그러니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조금 뜨거워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 열기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좋죠. 마음 열기 프로그램은 보통 어떠한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개그라든지 이러한 콘서트에 가거나 행사장에 참여를 하면 멋진 진행자가 나와서 레크레이션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 프로그램은요,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낯설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 사람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첫 시간부터 찬 기운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이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틀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를 잊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자기가 틀렸잖아요. 남들은 다 맞았는데 나는 틀렸잖아. 그럼 내 머리의 영혼은 그동안에 가졌던 스트레스와 생각들은 잠시 다 이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만 집중해요? 다음엔 틀리지 않으리라는 바로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로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박수치기 프로그램 하나로 여기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잡념이 다 사라졌어요.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잊혀졌어요. 과수원의 감귤을 수확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이제 잊혀졌어요. 이제 박수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옆 사람과 아주 간단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죠. 안마하기. 교수님,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배운 게 옛날에 배웠어요. 안마하기. 등 들겨주기.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안마하기, 이러한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등에 들어주는 스킨십을 한 거죠. 이제는 또 옆 사람과 이제 눈을 마주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런 어떤 팀워크를 이끌게 만들죠. 그러면 내가 이쪽에 소속돼 있으면 저쪽과 이기리라, 우리의 2분의 1은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 집단 안에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이미 녹아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OT도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의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참여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OT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년기 성의 현 주소, 그래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아까 봤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65% 이상, 그죠? 즉 3명 중에 2명은 성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데이터를 주면 그 하지 않았던 3분의 1도 다 하는 거였어? 라고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죠?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든지 대중문화 속의 노년기의 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 깨기,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노년기의 성, 그죠? 그리고 성에 대한 편견 깨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어떻게 나눠요? 아까도 앞에 여성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바로 토론하거나 직접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수줍을 수 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 화면 있죠, PPT를 활용한다든지 VTR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약간 그 치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한 어르신들이 이제는 촉진자가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의 시간이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의 경험과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노년기 성의 재인식, 노년기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노년기 성과 사회 윤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노년기 부부 생활과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면서 이성 교제와 재혼에 관한 얘기들도 같이 나눠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이혼을 막으려고 그러면 노년기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혼에서 필요한, 보통 이 재혼이 행위적인 성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노년기 가치의 재정립,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는 관계를 해야만이, 성행위를 해야만이 남자지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관계를 해야만이 남자고 관계를 하지 못하면 남자가 아닌, 그러한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고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고를 재정립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경기도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으로 뭘 만들었냐면 조례안을 검토 보고하였는데, 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뭐냐면 노년층에 대한 성교육, 성상담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례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성 전문 상담, 노인 성문화 축제,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백서 발간, 이러한 부분들이 2016년 실적 자료로 이만큼이나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관심을 갖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수행 인력을 보시면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성교육사 91명과 성상담사 92명을 배치 양성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게요. 경기 북부 10개의 시군 안에 18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수행 기간은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성교육사, 성상담사가 노인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찾아가는 노인 성교육, 찾아가는 노인 성 전문 상담, 노인 성문화 축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캠페인 홍보, 노인 성교육사, 상담사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사 자조 모임도 실시하고 성교육 현장 평가도 실시하고 사례 토의라든지 슈퍼비전, 사업 백서를 발간하고 교육, 상담, 교환을 제작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성교육 및 성상담이었는데요. 노인의 성교육사를 파견하는 거죠. 어디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 일자리 기관 등의 노인 성교육사를 파견하여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노인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인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음으로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부부라든지 홀모, 여성 또는 남성 어르신 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집단 안에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개별 노인 성상담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개인의 성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노인 성상담 지원을 위해서 노인 성상담 센터를 통해서 부부 또는 이성 문제 성상담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교육, 성상담 관련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노인 성 전문 인프라 구축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성교육사 91명, 성상담사 92명을 양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성된 성교육사와 성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성교육사끼리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례들이 더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노인 성교육사 대상으로 성교육 매뉴얼 학습 및 교육 준비, 자조 모임 일지 작성 등 자조 모임 구성 등 다양한 자조 모임들이 실시가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상담 사례 공유 및 전문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사, 상담사 양성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성해서 파견해야 되니까 양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 전문가 대상으로 노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성교육이라든지 성상담사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지식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실무자 대상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서를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안 했지만 2016년에 했기 때문에 이 백서의 내용 우리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 여러분들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한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것이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렇게 홍보하고 캠페인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 캠페인, 이렇게 지역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노인의 성상담이라든지 성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부분들을 중요하죠.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홍보 매체라는 것은 라디오, TV. 제가 얼마 전에 그 사회복지 그 회의를 끝나고 아는 센터장님하고 단둘이 커피를 좀 마셨는데, 홍보에 관한 안 해본 것이 없대요. 라디오 홍보가 비용이 얼마냐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분께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주도니까요. 제주도에 우리 최재혁이 운영하는 6시에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에 광고 사업주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치킨 상품을 걸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광고비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알아보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인 연구소는 제주도에 건강한 복지 문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의 정도의 상품을 선물로 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업체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300만 원보다 30만 원이 훨씬 저렴하면서 그 시간대에 또 라디오를 듣는 다양한 청취자들에게 홍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홍보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다양한 채널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 및 리플렛을 배포하는 것. 이 홍보와 리플렛을 배포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배포하시나요? 대부분은 관공서라든지 이러한 곳에 배포하시잖아요. 저는 X. 관공서는 필요한 사람이 가고 있고요. 이미 필요한 사람은요, 그 리플렛을 보지 않아도 그 앞에 주무관,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럼 관공서에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필요하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우리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어딜까요? 24시 편이죠. GS24시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사람들 다 가잖아. 제주도에 편의점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장님과 MOU 체결해서, 사장님 우리 큰 공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요만큼이면 돼요. 여기에다가 리플렛 이거 하나 걸어둘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 되면요, 제주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새로 기둥이 하나 해서 거기에 사업들, 우리 공항에 가면 관광지 알리듯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럼 공항에서는 관광지를 알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리면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의점에 이러한 것을 놓으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러면 그러한 편의점이라든지 이러한데 이러한 정보들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 노인 성문화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성문화축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60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인형국과 건강성 자기관리 체험 부스 등을 통해서 사업 홍보 및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요, 성에 관한 공식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노인의 성병 감염이라든지 성폭력, 성매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삶의 질과 노후 생활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성생활 및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요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언들을 한다 그러면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체계적인 연구 없이 이루어지는 제언들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과, 낭비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나 자원이나.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황혼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인의 배우자 만족도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남성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 부부 간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취미 프로그램, 상호 존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사회복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노인의 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들,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 기관을 확대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면서, 끝으로 아까 경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르신들의 성문화는 계속해서 음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이제는 우리가 다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문화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민감한 영역이었던 노인의 성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